자, 강의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얘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실무 강의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진도가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는 책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 부분은 실무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뒷부분은 자세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46페이지 표 봅니다.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뭐 그냥 패스하기는 못하고 법인세 개요 설명드릴게요. 자, 법인세는 그 국세다. 이제 우리가 조세가 나누면 국가가 과세권자인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 지방세가 있죠. 여러분들 지방세 아시죠? 그죠? 우리 매달 뭡니까? 급여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에다가 지방소득세 있죠? 그런 거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런 거 있죠. 수시로 봐. 이런 것이 이제 지방세가 되는 거죠. 참고로 지방세는 나눠서 이제 크게 나눠서 도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과한 조세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같은 거라도 똑같은 여러분들 재산세라 하더라도 과세권자가 여기 이제 나누면 이제 도세가 되고요. 여기 이제 시군구세가 되는 거예요. 뭐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국세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서 일괄 부과가 되는데 신고 납부가 되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재정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7월달, 9월달 내는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라는 세금인데 재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뭐냐 하면 시군구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방세 개혁 간단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이 소지한 땅이 서울특별시역에 중구도 있고 경기도 용인에 있으면 중구에 부과한 세금은 똑같은 재산세라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금이 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 용인에 부과한 건 용인 시세가 되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나발이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독립재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 자체를 갖다가 어느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뭐 국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홈택스로 신고해버리니까 단일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6페이지요. 뭐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설명하는데 지방세는 두 번째가 뭐냐면 직접세다. 이제 조금 앞으로 오실까요? 너무 뒤로 가야 필기를 하셔야 되니까. 직접세 반대는 간접세가 있죠. 이제 직접세라는 것은 이런 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꼭 요거는 법인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세는 뭐냐면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갖다가 과세 표준을 하고 여기는 소비나 지출을 과세 대상으로 해요. 직접세는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한 담세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같지 않아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세는 소득에 부과한 세금이 뭐냐면 뭐가 있죠? 우리 이제 법인세, 법인소득세,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 그죠? 그냥 설명하는 건 그다음 뭐죠?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한 세금 상속세, 정제재산 재산에 부과한 정제세 이런 것이 뭐다는 얘기죠? 직접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소비에 대한 일반 소비세가 우리 뭐라 하죠? 부가가치세로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주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 법인이 세금을 갖다 부담도 하지만 납부도 하죠, 맞죠? 그 납세자와 담세가 같고 부가가치세 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납부는 하지만 부담은 누가 하죠?
최종 소비자가 하잖아. 맞죠?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필요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도 할 거예요. 47페이지 보면 그 법인의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세에 따른다 했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 대차표로 말하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영어로 financial position이죠. 자, 요거에 대해서 차변 왼쪽 쪽이 자산이고, 이제 부채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고, 또 다른 이야기 또 할 거는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기업에게는 뭐죠? 맨 끝에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이런 뭐가 수익이 되고, 감소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서 비용 뺀 단기 순이익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이익잉여금으로 바뀌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그게 아니고 순자산 증가는 요게 뭐냐면 입금이고 요게 이제 감소가 송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기업에게는 손익만 인식하는데 법인세법은 순자산의 변동도 다 같이 인정한다 이제.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를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스스로 자진 납부하는 신고납세 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여러분 보기 전에 자 여러분 저랑 뭘 하냐면 자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보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10분의 내용은 뭐 이때까지 입사한 적이 배운 적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이야기 누구도 안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조세법은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이제 법의 체계입니다.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을 제정하는데 누가 제정하냐면 대통령이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시행령을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부릅니다. 명령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받은 상을 제정해서 요거 누가 제정하냐면 해당되는 주무부 장관이 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세의 주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하기 때문에 국세에서는 시행규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재정부령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한자로 적을게요. 령. 그리고 지방세는 주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거 법률이 어디 나오냐. 이제 그거랑 여러분들 다른 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지 하면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하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자, 저랑 같이 해봅니다. 자, 다음이나 네이버 찾으셔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자, 가보세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보면 여러분들 저는 제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초기화면을 제가 바꿔놨는데 이렇게 이제 뜹니다. 자, 예. 잠깐만. 요런 화면이 뜨죠? 맞죠?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 잃어버리니까 해보세요. 같이.
휴대폰. 예. 알고 있다고 강사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는 희영이나 내야지. 요거 있죠? 예.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전체를 갖다가 다 커버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가냐면 세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법률이 다 있고요. 자, 어디도 가냐면 여기를 갑니다. 자,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일단 요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구경만 하시고, 그대로 창을 띄워도 관계없고요. 자, 하나 더 띄워보세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으로 갑니다. 가는데, 초기 화면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띄워보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면, 그거는 휴대폰이고, PC 버전을 바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검색이 잘 안 돼요. 자, 잠깐만요. 밑에, 아이고, 바꾸셨구나. 자, 이렇게, 왼쪽에 건물 나온 거 있죠? 맞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됐나요? 자, 제가 이제 왜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우리 세금을 실시하는 법제처에서 만드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법을 보려면 여기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저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시켜 놓은데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보시면 자, 같이 보시나요? 맨 위에 배너 쪽에 첫 번째 보면 법령이라고 나와 있죠. 자, 클릭해 보세요. 법령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뭐 나오죠?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 집행기준, 고시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요?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답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진도 나가지. 찾으셨나요? 이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여러분 선배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런 거. 자, 거기다 법령을, 조세법령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표가 떠져 봤죠? 보시면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있죠? 자, 우리가 배운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밑에 법인세법 5번째 칸을 눌러보세요. 법인세법 딱 누르면 뭐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금방 보여드렸던 뭐죠?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가 돼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3년 전에는 국세청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분도 하고 있죠. 받아가지고 좀 꾸몄는데 얘들이 이제 따라가 지쳐가지고 아주 불성실하게 뭘 링크 시켜놨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보냐면요. 그럼 제가 조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무 경험이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기초적이고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시 제가 설명하기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법률 안에는 뭐냐면 뭐죠? 체계가 조, 항, 호, 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문 표시가 조, 항, 호. 조문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조문 표시 이렇게 S글자 두 개를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조문 표시인데 우리 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항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호는 동그라미 없게 되어 있고 목은 가나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이런 거 필기하지 마세요.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라는 조문이 있다고 칩니다. 그래서 보면 한 조문인데도 굉장히 길죠, 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냐면 세법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줄이자 해가지고 약을 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글자를 잘 줄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을 두 글자 굴려면 어떡하죠? 법령 이렇게 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으로 줄여서 법령 19조는 이렇게 이거 붙이기도 하고 안 붙여 19조 1항 3호 가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뭐죠? 관행이에요. 관행. 그럼 다음에 어떤 항상 세법하는 사람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위에 뭐 임원이나 팀장이 여러분 찾으러 가면 근거를 보면 이거 보고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금방 배웠는데 이걸 읽을 때 법령 모르겠다 싶고 동그라미 3가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란 말이죠. 무식한 소리예요. 어떻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보셨던 우리 법인세법으로 가볼게요. 저랑 같이요. 자, 법인세법 오른쪽에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죠? 자, 보면 지금 보시면 1조는 그 2조를 보면 2조는 제가 물을게요. 2조의 정의의 이 법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고. 그 다음 1번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항입니까? 호입니까? 금방 이야기했는데 동그라미가 항이고 동그라미 없는 거 호라고 했죠. 맞죠? 이걸 읽을 때 2조 1번 이렇게 하면 무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법 배우면서 제2조 제1호 이해되세요? 2호에는 가나다 나올 때 이제 목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2조는 뭐가 없죠? 항이 없는 조문이. 그런 것도 있어요. 쭉쭉 내려봅니다. 쭉쭉 내려보면 자 항호와 같이 나오는 조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좀 복잡한 조문. 자, 어디 가시냐면, 자, 8조 봅니다. 8조. 8조가 사업연도의 어제죠. 이렇게 손가락 엄지로 내려보시면 거기에 사업연도 어제 8조의 동그라미 사항 보시면 거기 보시면 2호의 목이 보이죠? 어떻게 읽다 말이죠. 요걸 자, 법인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가목 이해가세요?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뭘 보냐면 이게 얼마나 친절하게 되냐면 어떤 조문은 밑에 색깔이 파란 색깔 되어 있고 언더라인 쳐져 있죠. 맞죠? 지금 금방 법인세법 8조 사항의 2호에 보면 상법하고 229조가 언더라인 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설명하죠. 얘가 링크됩니다. 찾아볼 요걸 탁 누르면 어떡하죠? 상법 229조가 떠요.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봐요. 링크 뜨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뭐죠? 요즘같이 뭐 책 설명에 그러다 법전은 필요가 없는 거. 그 어떠죠? 여러분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에 무슨 기능이 누르면 어떡하죠? 공유, 다운로드 다 있죠? 그러니까 뭐죠? 필요한 사람 이거 그냥 카톡을 보내주는데 메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세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계되는 법이 무지 많은데 다행히 여기 다 링크되어 있어요. 그럼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링크 시켜 계속 링크 창이 뜹니다. 이해가시나요? 이제 법체계를 공부하셨어요.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세법을 설명드리지만 어느 법률 다 똑같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이 창으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의 원래 창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원래 창을 열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인데 세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만 가지고 법을 해석할 수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인 사례가 무지 많다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지금은 시즌이 아니긴 하죠. 여러분들 보통 명절 때나 또는 뭐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회사 창립일 등에 대해서 종업원 선물 주든지 아니면 거래선 접대할 때 제일 많이 사는 상품, 물건 중에 하나가 뭐죠? 백화점 상품권이죠. 맞죠?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100만 원치를 사서 거래선에 접대용으로 준다고 쳐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행위 누가 하냐면 여러분도 회사에 총무팀에서 하죠. 여러분 하진 않죠. 다 알고 있는데 총무팀이 여러분한테 전화 왔어요. 입사 동기가 내가 팀장님이 거래선 접대하기 위해서 상품권 1,000만 원치 사라 그러는데 야 알아서 정빙 잘 챙겨 말이죠. 늘상 말은 그거란 말이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입사 동기 전화 와가지고 야 상품권을 롯데백화점 가서 1,000만 원치 사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죠? 내가 이렇게 잘 물을 때는 여러분들 간 보는 거예요. 실력을 보는 거예요. 답 안 하면 더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상품권 세금계산서 받아 안 받아? 네? 첫 번째 답은 짜증나게 왜 물어 말이죠? 몰라 말이죠? 안 받죠? 전화 끊었어요. 근데 총무 담당 이 친구가 결제 받는데 총무 팀장이 몰라가지고 야 생계사서 왜 못 챙겨 말이 그러죠?
답을 못해. 다시 전화 왔어요. 생계사에서 왜 못 받는데 물어봐야죠. 왜 못 받는데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 짜증나는데 왜 또 물어봐야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차장한테 물어봅니다. 차장님, 김 차장님이 그 총무에 있는 우리 입사 동기 미스터 박이 연락 왔는데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사는데 생계사에서 안 받는다. 저도 업무하다 보니까 안 받는다고 더러운 프로에서 다 4번 해줬는데 왜 못 받는데 보니까 김 차장이 뭐라고 했죠. 야, 자식아, 몰라면 나도 봐. 그냥 안 받는 거야 하고 말아야죠. 그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모든 것은 세법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근데 상품권은 생계산에서 안 받는다는 내용이 부가세법에 법에 없어요. 법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 상품권은 생계산에서 안 받고 뭐를 사느냐? 현찰 박치기를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받든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결제하든지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 이해가세요? 안 되는 건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물으면 답을 못 해. 여러분 사무실 아무도 답 못 할. 그냥 안 된다는 밖에 이야기가 없을 게 경험적으로. 그럼 새로운 여러분들 담당 임원이 와서 깐깐한 임원이 야, 왜 안 받아? 얼마 근거 가져와. 그러면 어떡하죠? 답답하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걸 여기 찾는 기능이 여기 국세청에 여기 국세법령정보센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법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위 개념이 뭐냐면 기본 통치가고요. 또는 집행기준하고 그다음 예규란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끌어서 뭐냐면 세법에 대한 권한 있는 자가 법의 해석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규라는 말은 아마 사무실에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규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네. 일부러 안 들으려고 몰라도 다 자동 들려요. 이거. 예규는 뭐냐면 특정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이 여기 예규예요. 납세자가 되든 여러분이 되든 전문가인 회계사인 제가 되든 국세청에 답변해서 받는 거 예규입니다. 전화 상담도 아니고 인터넷 상담도 문서화되는 상담을 예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우리 책의 반 이상은 다 예규예요. 그 다음에 기본 통치과 집행 기준은 뭐냐면 과거에 나오는 수많은 예규 중에서 국세청 자기 자신이 요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요한 거 모아서 자기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예요. 똑같은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죠? 옷에 비유해가지고 사람 옷에 비유해가지고 예규는 맞춤복이고 기본 통칙은 기성복이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냐 개별 사안이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국가법령은 지우고요.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위에 보면 검색란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가보세요. 검색란 큐 보이죠? 그 돋보기 보이죠? 자, 거기 검색어에 상품권 쳐보세요. 상품권. 쳐봅니다. 상품권. 쳐가지고 돋보기를 눌러요. 눌렀나요? 예. 그러면 자 누르는 순간에 뭐죠? 내가 미치겠네 뭐죠? 엄청난 도표가 보이죠, 맞죠? 상품권에 관련 해석만 작업한 지 187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1870 찾았어요? 예. 대답을 해야 내가 조금만 대답. 그래 제가 진도가 딱 찾았어요. 자, 근데 나는 오지랖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총무에서 뭐만 물었죠?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받아 물으면 나는 세금계산서는 무슨 법에 관련 부가가치세법 그건 알죠? 부가세법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 가시면 근데 그 가기 전에요. 저를 보세요. 상품권에 대한 쉽지 않아요. 세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질문이죠. 맞죠? 그건 부가세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죠?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거래선에 주게 되면 접대비인데 이럴 수 있죠. 여러 회사에 회사 창립 기념일 등에 장기 근속자한테 상품권 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직원한테 줄 때 회계치를 뭘 하느냐? 급료와 임금이냐, 복리승비자 내용은 법인세 질문이.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 뭐죠? 그럼 100만 원을 갖다가 장기 근속자인 박 과장한테 100만 원 줬는데 근로소득세 세금 떼릴 거지 안 떼리냐 보면 소득세의 질문이. 맞죠? 세 가지 질문 나타날 수 있어요. 다 알아야 돼요.
만만치 않은 상품권이 우선은 부가세 봅니다. 그럼 밑에 가면 자, 합계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부가가치라고 보이죠? 거기 어디 가냐? 오른쪽에 지리의 신하고 마주치는 칸이 몇 칸이 있죠? 217이 보여요? 자, 217을 클릭합니다. 눌러봐요. 무슨 이야기죠? 상품권에 관련된 부가세에 대한 예규가 자그마치 217이 있다. 근데 계속 중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뭐 찾죠? 상품권은 세액계산서를 안 받습니다.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눈입니다. 밝은 사람 찾아요.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자, 쭉쭉 내려보세요. 찾아보세요. 저는 찾았어. 얘가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고 요지고 제목과 요지가 있는데 요지의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213번 찾았나요? 위에서 다섯 번째 있잖아요. 그걸 클릭해 보세요. 자, 누르면 어떡하죠? 자, 화면이 딱 뜹니다. 요지에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액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딱 나와 있죠? 여러분 업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죠? 이걸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가 총무한테 예 받아라고 주면 돼. 알겠죠? 그럼 어디죠? 결제할 대비 때 얘기를 첨부하게 되면 누구도 그냥 국세청장이 명령한 거니까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거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요거 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상단에 화면 확대해 보세요. 보시면 뭐라 하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부가 서면 인터넷 방문 상담 3팀-599 2008년도 3월 20일 있죠? 이게 예규 문서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조금 실력 있게 보이려면 여러분 동기가 전화 왔어요. 생겨서 안 받아. 왜 안 받아? 부가 서면 인터넷 상문 3팀 상대방이 뭐죠? 저 미친놈 아니야? 무슨 소리 하냐? 뭐죠? 하거나 말거나 이야기하면 돼. 그럼 권위 있어 보이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